참기 힘든 정도의 통증이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반복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의사는 내가 이렇게 아픈 건 알고 진료를 보는 건가 싶어 야속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편두통 환자이면서도 편두통을 고치는 의사로서 편두통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은 흔히 한쪽 머리가 아픈 증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만으로는 편두통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짧게는 4시간, 길게는 72시간 정도 지속되면서 관자놀이 부근에서 지근거리거나 드럼이 울리는 듯한 박동성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식욕부진, 오심, 구토, 이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며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는 상태가 다른 뇌 질환에 상관없이 5번 이상 일관되게 나타날 때 편두통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편두통은 시작 후 수시간에 걸쳐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지면서 움직이면 더 심해지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편두통이라는 이름처럼 보통 머리 한쪽에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양쪽, 눈 주변, 그리고 머리 전체에서도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편두통은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 뇌의 시상하부의 영향으로 시상과 뇌간의 활성이 증가되어 발생합니다. 편두통이 발생했을 때 관자놀이 부근에 맥박 뛰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맥압을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것으로서 통증의 역치가 낮아져서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뇌간과 시상으로 전달되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평형감각 등의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순저림, 후각공포증, 구역감,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의 발생 과정에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CGRP라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통증 전달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더 활성이 증가하여 두통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편두통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체질적으로 더 쉽게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편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 이유는 생리나 배란주기 등의 호르몬의 영향도 있기도 하지만 뇌의 예민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가족력도 영향을 미칩니다. 편두통 환자분들을 보면 부모님이나 고모, 이모 등과 같은 친척들이 같이 함께 편두통을 가진 경우가 흔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편두통은 크게 전구 증상 유무에 따라 조진 편두통, 무조진 편두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조진 편두통이 조진 편두통보다 5배 정도 많긴 하지만 두통의 양상은 둘 다 모두 비슷합니다. 갑작스러운 시각장애가 가장 흔한 전구 증상이며 수분에서 수십 분 동안 까만 점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야를 가리는 암점이 생기거나 시력감퇴, 색이나 모양이 일그러져 보이는 착지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각전조 외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감각전조, 팔다리 마비 증상이 생기는 운동전조가 있을 수 있고 매우 드물게는 말이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전조 증상이 사라진 후 편두통 증상이 뒤따라 나타나지만 전조 중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조만 있고 통증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5분에서 1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요. 드물게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증상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편두통은 통증이 나타나는 빈도와 강도 등에 따라 치료 방법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급성치료입니다. 한 달에 4회 미만으로 나타나는 저빈도 편두통의 치료법으로서 타이레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을 두통이 시작할 때 복용해서 급성기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편두통에 특화된 약인 트리탄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치료입니다. 한 달에 4회에서 8회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는 고빈도 편두통이나 한 달에 15일 이상 통증이 있고 8일 이상 편두통의 양상을 보이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편두통을 위한 치료법입니다. 편두통의 원인인 뇌간의 비정상적인 활성화를 줄이는 약물을 사용해서 편두통에 발생하는 횟수나 강도를 줄이고 급성 치료에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통증에 미리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고빈도 편두통의 경우 저빈도 편두통으로 호전될 수도 있고 만성 편두통으로 악화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약물 사용에 따른 득실을 따져 예방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사치료입니다. 급성치료, 예방치료와 같은 약물로 효과를 보지 못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톡스와 CGRP 표적치료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편두통 유발 염증성 물질인 즉 CGRP를 차단하여 편두통을 완화하는 원리입니다.
보톡스와 CGRP 표적 치료제는 최근 10년 이내에 상용화된 치료제들인데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만성 편두통이나 고빈도 편두통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치료입니다. 편두통의 통증 관리에 유산소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볍게 걷는 정도가 아닌 땀을 흘릴 정도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3, 4회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수개월 이상 꾸준히 수행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이러한 치료를 잘 한다고 해서 편두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영원히 아프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두통은 정복하는 병이 아니라 같이 사는 병으로서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물을 잘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함으로써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편두통이 심해도 약을 먹지 않고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면 참지 말고 약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자주 생길수록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증가하고 편두통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통증을 참는 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이 없이 잃어버린 것만 생기게 됩니다. 아플 때 빨리 약을 복용하는 것이 당장의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만성 편두통으로 악화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빈도 편두통은 급성치료, 즉 진통제만으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진통제를 먹는 것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편두통이 심한 환자는 통증이 생기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감이 생기고 두통도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편두통이 생긴 사람들이 우울증이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약물 치료를 통해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고 증가된 활동성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활기차게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심한 불면이나 과도한 수면, 불규칙적인 식사, 과음이나 가식 등 몸의 항상성 유지와 거리가 먼 행동들은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편두통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그러한 음식들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통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자신의 두통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